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8월 2일 오전 6시 26분입니다. 영상 시청하실 때 제가 녹화한 시간 잘 체크하시고 투자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뉴스 오늘 좀 볼 게 있어서 간단하게 좀 볼 것 같아요. 네, 보시면은 무역도 두 달째 불황형 흑자, 수출은 10개월 연속 감소, 환율 때문에 생기는 흑자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미국 유럽 연착륙 기대 워크스피 최고, 외국인 자금 유입이 관건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자, 이제는 미 국채 시대, 주식 매력 20년 만에 최저. 네, 요게 좀 중요한 이슈입니다. 요즘은 참 정보들이 잘 빨리빨리 퍼지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8월 달에는 국채를 사면 참 좋을 시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왔었던 것 같아요. 그죠? 미국채. 그래서 지금 환율이 조금 세거든. 그래서 환율이 한 30% 정도 수준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조금 환율도 좀 생각을 하면서 하시면 그렇게 큰 수익보다는 일단 안정적인 수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런 것들. 그리고 LH 요런 문제가 좀 많죠. 요런 것들 좀 안타깝습니다. LH건설 같은 경우에 이제 몇 년 됐죠. 벌써 한 5년, 4, 5년 전부터 이제 건설을 하게 되면 걔네들이 뭐 벽에 옆집 소음이 다 들린다, 층간 소음이 심하다 이러면서 부실에 대한 이슈들은 꽤 많이 있었어요. 실제 신축 아파트들, 이제 2018년 이후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들이 부실 이런 얘기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신축 아파트 아주 짓다가 옆에다가, 그래서 외장재 정도 수준인가 봤었더니 결국 까보니까 아니 개판이더라는 거지. 글쎄요, 참 이제는 당분간은 신축을 짓기도 힘들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건설사들이 이제는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건설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걷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이제는 집값이 어느 정도 한 번 정도 흔들리는 경우는 이제 대출 때문이겠죠. 대출과 이제 부동산 PF 때문일 텐데, 한 번 흔들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집값도 이제 차츰 자리를 잡아간다. 터무니없이 비싼 곳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의외로 또 좋고 안정적인 아파트 위치 이런 좋은 곳들은 이제 수요가 몰려서 더 이제는 이제 그 부동산도 개별 장세가 진행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다 일어나서 목소리 좀 안 좋은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네, 무편집 쌩쌩한 살아있는 영상 한쌤입니다. 환율. 네. 환율 1280원, 또 1300원대를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죠? 환율이 참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네. 어쨌든 1300 근처까지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환율이 크게 움직이는 경우는 그겁니다. 한국이 먼저 이제 문제가 생길 것인가, 미국이 먼저 문제가 생길 것인가, 이 부분이에요. 지금 금리가 2%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2%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하면 어쩌면 또 괜찮은 거야. 미국이 막 금리를 막 올려댈 땐 1,400원까지 갔었잖아요. 그죠? 요 앞에까지. 그죠? 이때보다 사실 이때가 더 안정적인 거거든. 어찌됐건 차트적으로는 수렴에 대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수렴의 끝은, 방향성은 어디로 갈지 모른다. 1,400원까지 한 번 더 이렇게 어떤 모습이냐면, 수렴 이후에 1,400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A, B, C 이렇게.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 모습이에요. 한국이 경제가 부러져 버리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서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 이슈를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는 9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잘 버티면 이제 아래쪽으로 가서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느 정도 어디가 하나 부러지게 되면 올라갈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역시나 부동산 문제입니다. 한국은 부동산 그리고 대출, 요 두 가지 이슈가 가장 죄송합니다. 네,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 미국은 금융이고요. 금리가 워낙 높으니까 모두가 참 체크하시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네요. 그죠? 유가는 좀 오를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르는 것들은 많이 가게, 이제 80달러는 이미 너무 와버렸어요. 그죠? 80달러 정도까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와버렸고, 이제는 여기 남아있는 상승이 이제 87달러 정도
$87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시중의 기름값은 예전만큼 비싸진 않다, 그죠? 예전만큼은. 왜냐면 환율이 조금 안정화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88에서 $90까지는 이제 여기 흔들렸던 지역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롱을 칠 거냐? 그건 모르겠다. 너는 여기서 치진 않는다. 제가 여기서 오를 거다라는 말씀 좀 드렸었죠, 그죠? 이렇게 가치가 있는 그런 상품들 같은 경우 철저하게 쌀 때 그래 돌리는 그런 타이밍들, 다이버전스 나오는 거 보십니까? 이런 타이밍에 노리는 거예요. 가스는 뭐 반등을 좀 주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방향성을 바로 결정하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상승을 주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ABC에 대한 조정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다시 돌리는 타이밍에서는 이런 그림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서 요 정도 가격대 잘 살펴보시고, 역시나 가스는 중국의 경기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겁니다. 빅스 차트가 바닥을 다지는 모습, 좀 멈추는 모습이네요. 네. 나스닥 넘어가겠습니다. 나스닥, 네. 나스닥이 반등을 또 주다가 또 조정세를 또 돌아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신경 쓰셔야 될 부분, 이 노란색 선이에요. 노란색 선과 요 초록색 선이거든요. 4시간 차트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뚫리게 되면, 왜냐면 제가 이때 여기서 일단 올라갔다 강하게 나왔고 지금 접속파 형태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BC가 나왔고, 그 다음에 ABC가 이렇게 나올 것인가, 이 고점을 넘어서게 됐을 때는 매수를 하진 마시고 떨어질 때 좀 집착을 하시는 방향을 계속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떨어질 때. 근데 지금 떨어지고 말랑말랑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 이슈가 그렇게 강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은 또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는 어쨌든 이 두 개의 추세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다가 4시간에 20선, 그죠? 그리고 4시간에 120선, 요 두 가지, 이게 이제 일봉상 20선입니다. 요 두 녀석이 떨어지는 음봉, 깨지는 음봉이 등장할 때는 일단은 나스닥, 미국 증시를 일단 도망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 나오진 않고 있어요. 지금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무조건 떨어진다, 오른다, 뭐 이런 개념이 이분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충분히 견제하고 조심할 때가 되었다. 왜? 20년 만에 주식 가치가, 주식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이 가장 낮아지는 시기란 말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특히나 환율도 높은데 지금 미국 주식을 살 이유는 없는 거죠. 그죠? 물론 개별적 몇 개는 아직 괜찮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큰 것들은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닦아놓고 얘기해서, 그냥 저희 말로 닦아놓고 얘기해서 채권 사면 그냥 돈 벌어요. 미국인들은 무조건 번단 말입니다. 무조건요. 그냥 약속된 미래예요, 걔는. 근데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중간에 뭐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못 갚아서 흔들릴 수도 있겠지. 그지? 그렇다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망할 확률이 낮은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만약에 미국 워싱턴에 핵이 떨어져가지고 망하는 그 시나리오는, 그 가능성은 뭐 길 가다가 벼락 맞았다고 봐야 되는 확률이죠. 그죠? 그 변수가 아니고서야 미국 채권 사면 그냥 돈 번다. 뭐 지금 떨어졌다고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냥 계속 사세요. 계속. 이자 5%, 6% 주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5%, 6%가 쉬운 게 아니에요. 또 복리로 말이죠. 여러분들 꿈이 건물주 아닙니까? 월세 받는 건물주? 1억을 투자하면 한 달에 500만, 1년에 500, 한 달에 월 50이에요. 1억이면. 그럼 한 3억짜리 한 개 사면 월 150이에요. 월세. 이게 여러분들이 꿈이잖아요. 근데 왜 채권을 안 하고 자꾸 이렇게 선동에 대해서 막 비싼 주식에다 빠져서 하려고 하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우린 빠르게 시드머니 1억을 모으자. 그죠? 채권 말고도 좋은 상품이 나중에 있을 테니까 그거 제가 한쌤이 열심히 찾아서 투자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콜라입니다. 니콜라가 조정이 좀 더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한쌤이 $1 아래, 역시나 0.6달러에서 이걸 베팅을 해봐라. 이거는 뭐 망하거나 아니면 넘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근데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 정도 리스크를 짊어지기 싫어가지고, 네? 이제 망하면 어떡해요? 그런 사람들은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리스크는 이럴 때 짊어지는 거다.
그래서 그날 살려면 이걸 사라 라고 말씀 많이 드렸었죠. $2 아래에서 노려보면 좋겠다, 빠져주면 매수를 긁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딱 $2에서 반등을 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이대로 한 4에서 $5 정도까지는 가주는 게 이상적입니다. 갔다가 이제 조정세를 좀 주고, 근데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흔들리는 그림이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그림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좋은 그림이야.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 그림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다. $2 아래 자리가 바로 보기는 힘들고요. 시간이 좀 지나서 나중에 이제 한 번 흔들릴 거거든요. 한 번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때는 이제 또 다시 한번 모아가시는 게 좋다. 이런 데 투자하는 거지. 이 콜라는 전설이죠. 한쌤의 저점 $1.6. 엄지척 하나 올려주시고요. 네. 자, 코스닥, 코스피, 뭐 한국의 지수는 큰 의미는 없죠, 그죠? 역시나 반등을 좀 주고 있는 부분, 다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한 번 더 돌파에 대한 모습이 등장할 수 있을까?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도 이번에 좀 강해졌네요, 그죠? 코스피가 이번에 왜 이렇게 강해졌지? 삼성전자를 한번 볼까요? 어디가 이렇게 많이 오른 건가요? 네, 좀 궁금하긴 하네. 삼성전자가 조금 반등을 조금 했구나, 그죠?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국의 경기가 좀 나아질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싼 종목들은 뭐 매수를 노려볼만 합니다. 근데 한 방에 배팅적인 측면이 아니라 천천히 이제 모아가시면 돼요. 하이트 진로, 매력적인 자리입니다. 그죠? 19,000원,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886. 되돌림이 충분히 등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는 27,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시기. 그러니까 이제는 빠질수록 오히려 땡큐다. 그리고 이제 이슈도 있었죠, 이번에. 주류도 이제, 주류를 어디 갔냐, 대형마트에서 할인해서 팔 수 있다, 이런 이슈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나온 이슈들은 챙겨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뉴스 보실 때 무턱대고 그냥 막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포인트에 왔었을 때 뉴스를 체크하는 겁니다. 저점 근처에서는요, 호재성 뉴스를 좀 민감하게 바라보시면 알겠죠. 장기적으로 반영돼서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 대한항공 뭐 괜찮고요. 네. 스코피챔, 자, 뭐 이런 애들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기 에코프로 보러 가야죠. 에코프로, 우리 유리 에코프로. 네. 에코프로가 사람들이 워낙 많이 관심을 가지니까 안 보고 싶은데 안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기다렸던 조정이 나왔거든요. 나왔고 이제 90만 원대 일단은 반등을 했기 때문에 보게 되는 겁니다. 에코프로 여기 있네요. 네. 4시간 차트 정도, 1시간 차트 정도 펴볼까요? 네. 에코프로를 제가 조정해서 90만원 정도에 대한 반등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죠? 조금 많이 빠진 80만원 후반대까지. 그러니까 영역으로 표현을 해드렸어요. 100만원 아래에서 이렇게. 그죠?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걸 아마 첨언을 붙였죠. 이거 우리는 웬만하면 하지 말자. 진짜 덴타하고 막 계좌 관리 가시는 분들이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혹시 사신 분들은 130만원에서는 좀 덜어주라. 실제 조정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눈에 띄는 건 먹을 수 있는 거야. 이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막 아예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매일 1,000만원, 뭐 5천만원 이렇게 있으시면, 1억 정도 있으시면 한 500에서 1,000만원 정도 넣고 이렇게 쏙 먹고 빠지는 그런 용도로 쓰시는 거야. 왜냐면 이건 물리면 답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물려서 답이 있는 종목이 있고 물려서 답이 없는 종목인데, 이건 물리면 답이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한 번 더 올라갈 거냐? 네, 충분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당분간 또 쉬어가는 모습이 나올 것이고, 모멘텀을 받고 한 번 더 들어줄까? 가자가 아니라 이거는 탈출 각 보셔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추세 잡고 깨지면 많이 깨질 수 있거든요. 네. 물을 많이 마셔가지고. 네. 참고하시고. 자, 이쪽 기업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인 시장도 한번 찍고,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들 어떻게 진행된 좀 찍어보고, 그리고 개별 정보 간단하게 눈에 띄는 거 있는지 보고, 그러고 마무리할게요. 네. 코인입니다.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제가 한 번 정도 더 빠질 걸로 보여진다. 그 자리가
500에서 17,500 사이 정도라고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18,485 18,500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타점이에요. 기다리다가 놓는 거. 여기서도 사실 말씀드렸죠. 19,000원 정도에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반등들이 그러니까 이 작은 반등들을 잡는 게 타점인데 타점 잡는 건 쉬워요. 기다렸다가 노리면 잡으면 되거든. 그리고 여기가 더 좋은 타점이죠. 그죠? 이거 하나 받고 그 다음에 A, B, C 관점에서 거래가 들어오고 다이버스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더 좋은 타점이란 말이면 특히 여기 2개 나왔잖아요. 더 쉽죠. 더 좋은 타점이라. 그리고 이상적인 타점은 돌파 요 타점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한쌤이 여기 가이드를 해드렸잖아요. 이 자리가 물론 위에만 살짝 걸쳐졌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이렇게 그냥 올라갈지 아니면 떨어질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 그리고 바로 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사가지고 이 자리 저점 이제 잡았다 이제는 그냥 우와 가자 하고 10년 20년 쭉 상승만 하길 바란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차트 어딘지 한번 역사적으로 돌려보십시오.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는 있을 수 있겠다. 그치? 아마 올라가더라도 삼성전자를 2000년에 사가지고 얼마나 몇 년 동안 버텼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짤들이 나오는데 중간에 흔드는 거 버틸 수 있어요. 이거 버틸 수 있으면 하셔도 돼요. 그죠? 그 시기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예를 들어 니콜라라던가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은 버티시면 올라갈걸요? 근데 그 작은 타점들 다 잡아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드를 관리하는 거고 덜어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더 크다 이 말입니다. 어찌됐건 반응이 이만큼 나왔어요. 그럼 덜어내고 제가 요거 올라가게 되면 생각해 보겠다. 근데 29,600까지밖에 못 갔잖아요. 그죠? 덜어내고 여기서 잡고 지금 뭐 해야 돼요? 덜어내고 지켜보시면 되겠죠. 맞죠? 그게 아니라면 굳이 매수를 하시려면 여기서는 손절을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반등하는 모습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진 않습니다. 꽤나 긍정적인 부분이 좀 많고요. 최근의 모습들이 거래가 터지고 한 번 더 빠지면서 거래 좀 줄어들었는 모습, 아주 이상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5분봉상에 역헤드 숄더와 유사하게 등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떨어질 때 거래가 터졌죠, 그죠? 꽝. 그럼 여기는 다시 오면 안 되는 자리예요. 3번 받았으니까 물량을 여기서 받아냈거든. 그리고 들어 올렸단 말입니다. 그럼 얘는 이 자리에서 들어 올려줘야 됩니다. 정상적 29,000 정도에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을 텐데 올려주느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는 손절가를 이 자리 밑에서는 잡으셔야 될 겁니다. 이탈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역시나 알트코인과 다시 돈이 좀 들어와야 의미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됐죠? 체크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작은 양봉대 나오는 요 양봉대에서 우리가 매수를 노릴 수 있을 부분이고 이거는 지금 5분봉이니까 굉장히 디테일할 거예요. 오늘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오로 체크하시고 단타를 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요 타이밍에 만약에 알트코인 돈이 같이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또 노을을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자리를 반등이 일단 나왔다. 됐죠? 그래서 이번에 더 디테일에 들어간다면 29,000달러를 하방이탈 아직 않는 상태에서 다시 29,500을 한번 쳐주는 그림이 좋긴 합니다. 요 그림을 조금 잘못 그렸는데 이까지 빠지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더 좋습니다. 저런 수렴형 패턴을 만들고 나서 됐죠? 손절을 기준할 만한 그런 흐름이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트코인 개별주를 좀 보러 가겠습니다. 어젠가에 그저께 잡주들이 많이 올랐었어요. 그러고 나서 비트코인이 약간의 조정세로 빠져들었었고 비트코인 저 순위권 저 밑에 있었는데 다시 반등을 조금 하는 모습입니다. 퀀텀 이제 구 메이저들이라고 좀 부를까요? 구 메이저들이 힘을 조금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리플도 900원대 그래요. 스텔라 루멘 역시 200원대. 루멘은 아직도 저는 괜찮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되게 고점을 뚫고 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되게 잘 버티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터져주는 것보다 이게 좀 부드럽게 좀 다지면서 가는 그림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빨리 오르길 바라지만 저는 빨리 안 오르길 바라는 사람이거든요. 왜? 이게 이거야 많이 가고 많이 맛있단 말이야. 이 자리를 오래 버텨주는 게 제일 좋아요. 노란색 선 내려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래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 결국 이렇게 부러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룸메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요 아래로 빠졌을 때는 한번 분할 매수 진행을 해 보도 괜찮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평소 배열 상태가 이상적인 형태는 아닙니다. 이상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꽤나 긍정적인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24년 25년 넘어가서 제가 이오스를 놀릴 때 막 25년 스타트라고 놀리잖아요. 그래서 코인들이 이제는 누구냐, 이제 실제로 가치를 평가받으면서 움직이는 시기가 머지 내년에는 올 것 같다. 지금은 일단 반등이었고, 요 시름을 가지고 내년에는 우리가 베팅을 또 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됐고요. 뭐 그래도 일단은 단타적인 측면도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은데, 지금 단타적인 측면에서 조금을 딱 좀 잡아볼 만한 그런 애들은 사실 딱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워낙 큰 차트를 좀 많이 보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섬세하다고 해야 될까? IQ는 8.5까지 갔다 왔죠. 그죠? 네, IQ도 조천 종목 중에 하나였었고. 니어. 조금 애매해. 이게 안 좋다가 아니라 이게 조금 애매해서 그래요. 이것도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정도 모습이면 도전해볼 수 있다. 최근에 좀 거래가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바닥을 다지는데 여기 손절 주고 어딘가에서 한번 발 담가보는 그 정도. 그러니까 섬세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셔도 괜찮다. 왜냐하면 코인은 아직까지 우리가 투자로서 이게 가치가 있다 없다, 막 높다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이오스도 아직은 이제 살짝 좀 기어가는 모습이네요. 잘 버티고 있어요. 잘 버티고 있는 부분이고, 요 정도 자리 960원 자리에서 잘 버텨주는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공식 시황은 과거에 이제 단타가 시원하게 한번 돌았죠. 그죠? 뻥뻥뻥뻥 터지고 나서 대충 정리하고 한 일주일 넘은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다 정리한 것 같아요. 정리하고 2주 정도 됐네. 정리를 하고 우리가 이제 그냥 루멘이랑 이웃을 조금 남겨두자. 그냥 요것들은 그냥 가치법적으로 한번 남겨두고 나머지는 조금 보지 말자. 그래서 중간에 뭐 단타를 몇 개 쳤었어요. 썬더 토큰 한번 볼까? 차기를 쳤던가. 썬더코? 네, 썬더코구나. 별거 없죠, 그죠? 분명히 요 반등은 나왔으니까 먹고 째는 거야. 매매는 그런 거거든. 네. 그래서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이제 뭐 개별 종목으로 넘어와가지고 네, 뛰는 게 있는지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근무는 못했고요. 뭐가 있을까? 운봉을 보니까 너무 작다, 그죠? 네. 여러분들,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전반적인 흐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였지? CJ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크게 오른 삼성도 좀 반등을 했지만 우리 몇몇 종목들 빼고 전반적으로 지금 바닥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증시는 어쨌든 바닥인지 확실한 바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증시는 어쨌든 바닥권 어느 정도 보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그죠? 보여지고 전반적인 흐름에서 흔들리더라도 일단은 이 자리는 전반적으로 매력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주식 종목들, 그러니까 올라가서 이미 저 하늘에서 놀고 있는 애들 말고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애들 말고 걔들도 좀 더 오르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다 보십시오. 똑같은 흐름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흐름이. 재밌죠, 그죠? 어때요? 비슷하죠. 다 반등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요게 이제 한국 시장에 돈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환율이 너무 높아졌고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환율이 안정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한국 시장에 돈을 조금 넣는 것 같거든요. 디즈니도 반등을 좀 하고 있네. 오케이.
도요타 이런 거 사면 안 돼. 예. 이런 애들 말고, 막, 홀딩스 같은 먼저 가버리는 애들 말고. LX 같은 경우는 여기서 추천 많이 드렸었죠, 그죠? 아깝다. 이건 지금 제가 정말 좋아했던 기업이거든요. 너무 아까워요. 여기서 추천 정말 많이 드렸었는데, 49,000원까지 가버렸네. 제가 여기서 안 보겠다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빠져버렸죠. LX는 나중에 한 3만원대 초중반이 오게 되면 한번 담아보십시오. 안 오면 많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담아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발 하나 정도는. 바로 오른다는 기대하지 마시고. 바로 오르는 거는 욕심. 그대는 욕심쟁이야. GS건설 매력적이죠. 여러분들 순살자이 욕 많이 얻어먹잖아. 이게 기회인 거라. 이게 기회인 거라 이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밌는 게 하여튼 참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걸 여기서 사는 것 사면 이게 영원히 못 본다니까. 그죠? 끔찍하지 않나요? 맞죠? 물타기를 영원히 안 돼. 그래서 이건 영원 물타기를 하면 안 돼. 특히 이런 반등이 나오면 무조건 도망갈 각을 잡으셔야 돼요. 이때가 아마 이영애 씨 나와가지고 광고할 때 아닌가? 이때인가? 근데 지금 거래량이 여기서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급 거래량이에요. 그죠? 글쎄, GS건설이 망할래나? 이번 뭐 순살 아파트 말이 많은데 이번에 제 생각인데 LH 쪽으로 뭐 타겟을 좀 돌려버리면서 우리 반성하고 열심히 하겠다 이러면서 뭐 해외 수주하고 뭐 이런 열심히 또 일을 하지 않을까? 어쨌든 조금 더 빠질 여지는 있겠죠. 근데 분할매수 하시는 거라. 얘들이 진 거거든. 이거 개미들이 팔았겠죠. 그죠? 이런 이 자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예요. 대신에 오래 익어야겠죠. 이런 투자 하시면 결과적으로 이겨요. 결과적으로. GS건설은 옛날 지금이랑 달라진 게 없거든. 옛날에 헤쳐먹었을 거고 요즘도 헤쳐먹는데 요즘 헤쳐먹는 게 걸렸을 뿐이다. 한솔케미칼, 실바스 AI, HD 한국형. 조선주 좋다고 많이 했죠. 아직도 좋아요. 얘네들은 조선주는 이게 나중에 발을 한번 흔들리더라도 20만원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야 여러분들 관심이 가져요. 항상. 조선주 여기서 작년 말에 조선주 노래 불렀잖아요. 그죠? 맨날 뒷북 치지 말고 이거 잡고 기다려. 그게 그런 사람도 이런 상승장을 먹을 수 있는 거야. 이게 가치 투자거든. 하나션도 아직도 괜찮네요. 여기 보이죠? 이거 넘어갈 때 떨어지다 거래가 터지고 이상적이죠? 터졌죠? 여기가 평당 매물대란 말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하나 둘 셋 여러분들 네 번째 돌파할 때 관심 두라 그랬죠. 여기서부터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션도 조선주잖아요. 제가 이 종목을 주식에 대한 종목에 이제 그 이해가 적어서 조선주에 하나원시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다 몰라서 그렇지 제가 삼성중공업을 드리면서 보여드리면서 계속 조선주를 노래 불러드렸단 말입니다. 작년에. 그죠? 이런 건 건드리면 안 돼요. 아무리 좋아도 거품은 거품이라. 멀린 블랙록 오케이. 이것도 거래 폭등한다. 그쵸? 한 번 더 빠져주면 땡큐. 이게 지금 엔화로 아마 투자하는 걸 텐데 요건이 진짜 매력적인 자리. 근데 제가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타생이 뭔가 옵션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잘 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는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자시는 나중에 그 롤오버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매매하면 존버를 잘못하면 계좌가 녹는다는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제가 그 기본적인 법칙이 이해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현물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괜찮죠. 오케이. 자, 증권주 날아갑니다. 그죠? 네.
리튬. 이야, 죽인다. 좋다. 여기서 샀죠? 네. 여기서 상당히 팔아달라 그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즐기면 되는 거예요. 남은 거는 그냥 쭉 즐기면 되는데, 또 찾으러 가자. 뭐, 저희 공부방 시황이지만 좀 뒤늦게라도 공유를 좀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뭐, 이제는 셀트리온도 관심있게 볼 때가 됐습니다. 이 12만원대 노력을 많이 부르고 있는데, 셀트리온도 충분히 좀 저렴한 가격대에 도달했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이제는 긍정적으로 볼만한 그림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뻥뻥뻥. 그죠? 뭐가 나오면 되죠, 이제? 자리 잡으면서 이렇게 거래가 쭉 오르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될 수 있을 거다. 12만원대를 이제는 못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한 번 패턴을 만들 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살짝 더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 14만원에서 뭐 살짝 정도 더 빠지는 이겠으나 어쨌든 셀트리온도 좀 꽤나 긍정적인 모습들이 등장을 했다. 뭐 제약주 또 업황도 장기 업황도 괜찮을 수 다음에 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죠? 이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거나 물어보실 거 있으시면 단톡방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요.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 이제 바닥에 떨어지다가 우리가 가만히 있던 종목들이 지금 톡톡 튀고 있거든요. 그죠?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한국 경기가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반증이라서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도 잘못 몰리면 나중에 이렇게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마트도 이제는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이에요. 이마트 가지신 분 힘내시고요. 우리 기도가 통했다, 그치? 만약에 8만원을 좀 넘어가면 살짝 덜어내 주시는 거 괜찮습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모아가 보셔도 되고요. 이제 나왔잖아, 신호가. 이때가 제가 신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신호가 나왔잖아요, 그죠?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한 투자하시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